어떤 사람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늘 사람들이 그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배려하고 맞춰줬는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혼자 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 편에 설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미 오래전에 이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이익이 된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편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익을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이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먼저 나에게 어떤 감정과 안전을 주는가로 편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편을 드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내 편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여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잘해주면 사람이 남겠지.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늘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준 사람이 정작 힘든 순간엔 혼자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생각해보세요. 늘 동료들 부탁을 들어주고 야근도 대신 해주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자리가 하나 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오히려 평소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기준이 명확한 사람 편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 당신의 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문장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편을 들고 싶은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체 언제 누군가의 편이 되는 걸까요? 카네기의 또 다른 명언이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칭찬이나 이득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하죠.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훨씬 더 본질적인 겁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과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안정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진짜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소리야? 이직도 쉽지 않고 나이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힘들었나 보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도 될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조언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언해주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의 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언하는 순간 상대는 방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감정이 과민 반응이라고 판단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편이 아니라 넘어야 할 벽이 됩니다. 반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이 사람 앞에서는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와 동의를 헷갈립니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의 감정에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가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맥락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당신은
친구의 퇴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조언도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혹시 다른 선택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적이 아니라 편으로 느낍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이 문장을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먼저 이해한다. 판단하기 전에 맥락을 묻는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존중의 위치에 선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즉시 그걸 바로잡아주고 싶어집니다.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을 경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먼저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당신을 경계 대상에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옮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편이 될까요? 데일 카네기의 문장 중 이 콘텐츠의 정수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사람은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보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준 사람의 편이 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편을 들어준다는 건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전자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다른 사람 편을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편은 이럴 때 생깁니다. 첫째, 내가 불리해도 상대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상대를 무능하다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공격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물어봤을 때 말입니다. 둘째, 이득보다 관계의 신뢰를 택했을 때입니다. 당장 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동료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서 포기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합니다. 셋째,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을 바꾸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대가 유용할 땐 친절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지위나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존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후자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의 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모두의 편이 되지 말라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두의 편이 되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편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편이라는 건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편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편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자격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늘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하는 조언과 평소엔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하는 조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 태도입니다. 한두 번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관된 기준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겁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라.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거나 상대가 이기고 내가 지는 구조로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관계에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향력은 이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쌓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맥락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 사람은 내가 불리해도 공정하게 대할 거라는 믿음. 이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게 바로 사람을 평생 내 편으로 남게 만드는 힘입니다. 말솜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 그게 전부입니다. 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사람을 분별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